오늘은 이현의 백상로 별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백상로에 도착한 감격에 대해서, 감격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안주에 있는 그 백상로의 모습입니다. 약간 초라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 과거의 모습을 좀 갖고 온다는 의미에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대략 이런 위치에서 전망이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자, 화자가 이제 뭐라 합니까? 이제 필자가 들은 지 오래더니 과거서부터 이제 들어왔다는 거 유명하다 이거죠. 보았구나. 영탄법과 이제 직접 체험하는 장면이에요. 백상로를 보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시적 대상이 이제 백상로이고요. 도치법을 쓴 거죠. 대상에 대한 감회를 제시하고 있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관용구가 떠오르죠. 듣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 그렇죠? 야속하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섭섭하다, 언짢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산이 날 기다리고 있었던가. 그러니까 영탄법을 쓰면서 이제 주관적인 감상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처음으로 만나보고 예전 본 듯 굉장히 친밀하고 익숙하듯이 반긴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상루가 이제 야속하다라고 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자가 여기서 나오는 필자가 야속한 게 아니라 백상루를 의인화한 겁니다. 의인화. 그렇죠? 백상루가 이제 들은 지 오래되니 이제 와서 보니까 백상루가 나를 야속하다라고, 왜 이제 왔니?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처음으로 만나보고 과거에 만난 것처럼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백상루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객전도죠. 주객전도. 그렇죠? 굉장히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객전도와 감정입 의인법을 쓰면서 백상루에 온 감격을 제시한 거예요. 유정한, 참 인정이 넘치는 너다. 응? 그죠?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인정이 있는 거죠. 인연이 있는 나이던가. 그죠? 너는 인정이 이렇게 인정도 많고 나는 너하고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있나 보네. 그러면서 이제 만났다는 얘기죠. 그죠? 대꾸법이 쓰면서 또 영탄법이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백상루에 온 것은 인연과 인정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감회에 젖은 거예요. 자, 백상루는 이제 100가지라는 뜻입니다. 100가지 절경을 볼 수 있는 누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안남도 안주시에 위치한 명승지입니다. 관서 8경 중 하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부분. 자, 백상루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합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필자가요. 고려 예터를 어느 해 고쳤길래 웅장한 누각이 어제 세운 듯 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잘 보존돼 있고 웅장함이 이제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영탄법을 쓰면서 감탄하는 거죠. 굉장히 우람하고 의리의리해 보인다는 거죠. 거대하고 막 위풍당당하고 위세 위용이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죠. 처마가 높이 솟아서 공중에 들렸다. 웅장한 처마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처마는 여기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백상루의 모습이에요. 자, 요 처마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금빛, 푸른빛, 색채를 지금 나열을 했어요. 밝게 빛나. 굉장히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죠. 그림자가 물가에 뻗쳤다. 그러면서 이제 처마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우리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높은 난간에 비껴 앉아. 그죠? 화자 현재 위치는 이제 높은 난간이에요. 취하여 이제 그 사로잡혀서, 그죠? 심취했다는 거죠. 돌아보니 좌우 현판에 옛사람들 지은 시. 자, 현판이라는 건 이제 글자나 그림을 새겨서 문이나 벽에 매닫는 널 조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절이나 누각에 문이나 처마 아래에 걸어놓는 현판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자, 선인들의 시가 이제 있는 거죠. 풍경이 거기에 보채요. 풍경이 막 저러고 떼써서 조화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법을 써가지고 시와 이 풍경이 조화를 이룬 모습을 지금 감탄하는 거예요. 생각이 막혀.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생각이 막혀버렸다. 거기에 내가 보탤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다 이거죠. 예찬적인 태도고요. 감탄을 하고 있고 완전하고 완벽한 선인들의 시의 모습을 지금 예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어로 천이무봉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다, 완전 무결하다, 흠잡을 데가 없다, 뭐 이럴 때 쓰는 단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수많은 푸른 산, 흰구름 사이에서 솟아나서 높으니 낮으니 넓으니 좁으니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백상루 주변에 다양한 모습과 풍경을 제시해서 역동적으로 묘사했다라는 거죠. 묘향산이 마주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묘양산이 보여서 마치 푸른 병풍을 둘러친 것처럼, 그쵸? 예. 우리 시조에 보면, 송순의 시조에 보면 나오죠. 강산은 들어올 데 없으니 둘러치고 보너라 하는 그런 시조가 있는데, 마치 그러한 그 정서가 그대로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묘향산이라는 건 이제 평안북도 영변군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에 있는 산인데 약 뭐 2000m는 안 되네요. 1909m의 높은 산이네요. 높다라는 성곽이 있는데 거기에 산허리를 애둘러 산비탈을 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묘향산이 국거니 펴거니 숨거니 보이거니 다양한 묘사를 통해서 열거했죠. 역동적인 형세를 제시했고, 이 천의 요새가 바로 백성루다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방의 방비, 그쵸? 변들이, 즉 변방의 수비, 방위가 초롱성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하다. 영탄법이죠. 그쵸? 그러니까 초롱성이라는 거는 새로 만든 항아리처럼 튼튼하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고요. 방어 준비나 단결 상태가 아주 튼튼한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에는 이상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자, 방안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장소가 이동됐다라는 거죠. 약산 동대의 늦은 구름 다 거쳤어요. 이제 시간이 바뀌어가고 있죠. 향로봉 어깨에 의인법이에요. 자줏빛 색채가 등장했죠. 노을이 져요. 구체적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꼈을 때, 비스듬하게 비쳤을 때, 자, 이거 뭡니까? 배경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장소도 이동됐다라는 걸 고려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산 동대는 이제 관섭팔경의 하나고요. 경치가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약산에 있다고 합니다. 향로봉은 이제 강원도 고성과 인제군에 있는 1300m 정도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배경, 자연적인 배경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갔다. 또 장소도 이제 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소가 이동이 됐죠. 창문을 열어 젖히고 내부로 들어온 거죠. 이제 외부에서. 백의 기대니, 그죠? 창문을 열어 젖힌 거는 이제 개방적인 요소다. 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제 폐쇄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서로 뭐 합니까? 자연 친화적인 자세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친밀하게. 백의 기대니 화자의 현재 위치를 짐작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번잡한 마음에 눈까지 결을 없다. 여기 해석에서는 이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번잡은 이제 내적인 괴로움이냐, 아니면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에 번잡한 거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상황에서 뭐 내면적인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말은 전혀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풍광에 도취된 그러한 번잡한 마음, 그렇죠? 금상첨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번잡한 마음이 있는데 눈까지도, 뭐 마음과 눈까지, 그렇죠? 보는 즐거움, 또 심리적인 만족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금상첨화라고 제가 달아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심열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한다.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면서 너무나 즐거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창문을 열어 젖힌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자연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두 갈래로 내린 물이 누각 앞에 모아져. 그러니까 이제 두 갈래로 내린 물이 이제 누각 앞으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세 갈래로 이제 어때요? 물줄기가 되어 가는 거죠. 섞여서 막 도로 감도니 어떻습니까? 역동적이죠.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이죠. 쌍용인 두 줄기의 물줄기처럼, 용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줄기의 물이 뒤틀리면서 여의주를 다루듯이, 용의 턱 아래에 있는 게 여의주잖아요. 구슬이. 그걸 마치 다루듯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갈래 면줄기의 역동적인 묘사가 잘 드러났고 비유가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 송순의 면왕정가에 보면 이 모습이 잘 드러나 있거든요. 혹시 그 시간이 되시는 분은 송순의 면왕정가 가사 한번 공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산성을 가로 풀어 펼친 거죠. 갈라나온 모양이로다. 영탄법이 쓰였고 배산 임수의 멋진 풍경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백상루에서 본 중략이 돼 있고요. 네 번째, 주변의 아침 풍경이 나옵니다. 여울에 썰물되어 물가가 옅어졌으니 마름 캐는 동자, 그쵸? 산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연못이나 늪에서는 풀을 캐고 있는 거고, 빨래하는 여자아이가 나오죠. 갯벌을 만나서 웃으며 가는가. 영탄법이 쓰였고요. 백상루 주변에서 이제 한가롭고 여유롭게 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아침 물결이 잔잔하여 이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수면이 맑으니 눈앞이 어른어른. 자, 음성 상징어가 나왔죠. 물결 따위가 이렇게 크게 일렁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정신이 표현하니 매우 이제 정신이 맑고 가벼우니 뭐 이런 뜻이에요.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듯하도다. 유사한 상황이죠. 이 상황과 열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원전 4세기경에 도가입니다. 도가 사상가인데 이름은 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자입니다. 은자. 숨어 사는 선비죠. 기원전 4세기경의 인물로 사냥에 묻혀 사는 사람. 그쵸? 은둔자죠. 중국 전국 시대 사상가고, 자 여기서 바람을 타고 속세의 시비를 떠났다가 15일 지난 후에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느낌인 거죠. 이제 바람을 타고 속세의 공간에서 멀어진 듯한 그런 맑고 상쾌한 모습을 좀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 내용을 보시면요, 가사고 백상로의 아름다운 장관에 감격하는 장면이고, 예찬적이고 역동적이고, 순행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뭐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23문제 변형을 만들었습니다만 이제 이 중에 한 문제를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공부한 거 OX인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유도 달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